자, 이거는 이제 한번 쭉 전체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반을 갖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의식 구분으로 표면 의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잠재 의식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반을 가를 때는 이쪽은 그 정신이 되고 이쪽은 육체가 되고요. 이렇게 3차원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이렇게 반을 뚝 갈라서 이쪽은 부교감신경, 이쪽은 교감신경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을 뚝 갈라서 이 위에는 동물성 신경이라고 보시고요. 이 밑에는 식물성 신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에서 활동하는 식물성 신경. 다시 말씀드리면 자율신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율신경에는 이제 교감과 부교감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우리의 그 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잠재의식 영역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고 했을 때 표면 의식과 몸이 하나가 아니고 이 잠재의식과 몸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행위가 잠재의식으로 들어왔을 때 생리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자극도 잠재의식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들어온 만큼의 변화가 육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표면 의식에서는 어떠한 자극을 주더라도 반응이 안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고 했을 때 이 잠재 의식과 몸이 하나다.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단전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단전 행공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복부 운동, 호흡을 하면 복부 운동이 되겠지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서서 앉아서 참선하듯이 정적인 상태에서 호흡을 했을 때는 우리 책 자체가 알카리성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알카리성으로 치우쳤을 때 노출이 될 수 있는 질병들이 부교감신경 긴장증, 그 다음에 위상과다, 유궤양, 암, 테타니 이런 질병에 노출이 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척추 운동, 주로 호흡을 무시한 척추 운동을 했을 때 외공 또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운동, 숨이 거칠어지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했을 때는 책 자체가 산성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성으로 치우치게 되면 교감신경 긴장증으로 흐르기 쉽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뇌혈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질로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해주면 되겠네. 뭐 이거는 이제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단전 행공이 그러지 않습니까? 국선도에서 단전 행공이라고 하는 거는 척추를 중심으로 한 동작에 호흡이 실리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이 산성 또는 알칼리로 치우치려고 하는 체액이 중성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중성 상태라고 하는 것은 체액을 검사해 보면 pH, 폐하, pH 7.3에서 7.4가 중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알칼리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고요. 또 이 산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테면 이렇게 중성, 중화 상태가 되어지면 수승화강이 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입에는 물이 고이고 이 아랫배는 열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이 일러서 단침과 단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선도는 호흡만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동작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작과 호흡이 같이 맞물려서 균형이 이루어진 것들이 단전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할 수 있어야 수승화강이 되어지고 중성 상태, 중성 상태가 되어져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런 상태가 바로 이제 생명력이 움트는 거다. 입안에 침이 고이면 어떻습니까? 혀설자의 삼수가 따라 붙어야 활자가 되지 않습니까? 살릴 활자, 활력이 생긴다는 거죠. 생명력이. 바로 이제 여기에는 예서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이 수가 생성이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 화가 생성이 되고 수화.
우리가 정각도에서 보면은 수, 화, 목, 금, 토로 생수로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먼저 수가 나온다는 거죠. 물이. 이번에 단침이 고이고, 그 다음에 단열이 생기고, 이것이 수와 불이 만나게 되면 조금 어렵게 하면 임수와 정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임, 합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뭘로 변하느냐? 목으로 변하거든요. 정임, 합목. 다시 말하면 이 물과 열이, 즉 여자와 남자 만나서 콩깍지가 씌우면 합이 되어져서 콩깍지가 씌워져서 합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되어지는 것이 자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란 얘기지요. 목이란 얘기죠. 목은 생명력, 이게 말하면 막그 봄에 어떤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어떤 그런 뭔가 구체적인 형상은 없지만은 나타나는 그런 기운을 이제 생명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생명력은 목은 예를 들어서 이제 수와 화의 결과물로서 생명력이라 그랬고 사람으로 친다면 자식이다. 뭐 아들이 될 수도 아들이 됩니다만은 정임 한목으로 나오는 게 이제 간목이라고 봤을 때 양목이니까 그것이 이제 그냥 딸로 이제 해보죠. 그러면 이 딸이 천방지축 뭐 말괄량이처럼 우리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연스럽게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다는 거죠. 우리 생명력은 바로 그런 기운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기운을 잠재울 수 있는 기운이 필요하겠죠. 생명력을 좀 가다듬을 수 있는 우주 대자연의 생명력이라 그러면 그냥 다 따듬어져 가지고 뭔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조금 다듬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야생마와 같은 그런 기운이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옛날에 한강은 참 홍수도 많이 났죠. 그러나 이제 한강 정비 사업을 4대강 사업인가요? 그런 걸 했을 때 인위적인 걸로 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했지만은 홍수를 예방할 수도 있고요. 물이 부족할 때 쓸 수도 있고, 또 밤에 보면 참 아름답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인위적인 것이 좀 가미가 되어진 그런 결과물이란 얘기죠. 우리가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그것을 아름답고 좋다고 합니다만은 그건 아니거든요. 옛날 같은 그런 한강은 참 잡목이 무성했고, 그 정리정돈이 안 돼서 홍수에 피해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인위적인 것이 이렇게 가미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뭔가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좀 전문 용어입니다. 여자한테는 남자, 말괄량이한테는 어떤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나면 좀 온순해지죠. 그런 것처럼 이제 금이 나온다는 거죠. 제어할 수 있는 금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요. 여기 위에, 여기를 한번 좀 보시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일육수라는 거죠. 일육수. 그 다음에 이칠화가 나왔고, 그래서 일육수와 이칠화가 합이 되어지면 38목이 형성이 된다. 이것이 이제 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요. 이게 생명력이다. 근데 이 생명력은 좀 따듬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의식의 전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온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사물이 색이 하나 나왔겠죠. 조금 우선 뭔가 보였다는 얘기, 장미꽃이 하나 보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눈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생각이, 어우, 너무 아름다워. 내 애인한테 좀 꺾어다 주고 싶네. 애인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꺾었어요. 행인이 됐죠. 그 다음에 꺾었더니, 아유, 내 꽃도 아닌데 좀 미안하네.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이 전개되어지는 색수상행식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색수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행식이 나오기 이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식은 행위하고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어졌겠죠. 그러니까 이 색수는 목적성이 아직 생겨나기 전이고, 이제 행위식은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상태고, 예를 들자면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주말이면 산에를 주로 가거든요. 산에를 가는데 이제 집사람과 같이 갑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출발은 똑같이 합니다. 근데 집에는 제가 1시간 먼저 도착하고요. 집사람은 1시간 뒤에 이제 도착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저는 출발과 동시에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되돌아가면 집이 목적이죠. 산에 등산했다가 그냥 되돌아니까 쭉 가서 바로 집으로 돌아오고요. 뭐 근데 이제 집사람은 산에 가다가 이 나무도 보고 저 나무도 보고 들꽃도 보고 그런 약간 목적이 결여된 그런 시간 낭비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거죠. 이렇게 산에 가서 그냥 앞만 보고 줄다름질 치는 것이 아니라 말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이 행식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집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집중 우리가 몰입을 한다는 거죠. 일단 목적이 뚜렷하게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면 된다 해서 바로 그런 형태가 이쪽이란 얘기죠. 이게 집중. 이 좀 인위적이고.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 구경, 저 구경 뭐 하다가 이 목적이 상실돼 버리는 어떤 그러다 이 상태가 이제 각성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집중과 각성이다. 또 이걸 영어 한자로 하면 이쪽은 성성이 되고 이쪽은 적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고요하고 여기는 깨어 있고 하는 그런 성성적적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 너무 목적성이 결여돼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목적성에 사로잡히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신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게임 업체 대표되는 분이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접했는데, 그분은 이런 목적성이 너무 뚜렷한, 너무 지나친 이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심해지면 이게 현재, 과거, 미래와 타인이 연결이 안 되고 무관심해지고 자폐증, 우울증, 알츠하이머 등에 빠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되면. 그래서 우울증에 이게 하면 된다 해서 열심히 이렇게 너무 지나친 목적성에 몰입이 되는 바람에 우울증에 빠지는 그런 것이 노출이 된다는 거죠. 보면 심하면 여기 타인과 연결이 어렵고 무관심, 이게 알츠하이머 이렇게 치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점점 현재서부터 기억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와 연결이 안 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집중을 똘똘히 함으로써 상대방한테 외부 세계에 무관심해져 버리는 어떤 그런 형태란 얘기죠. 이것이 너무 지나쳐 버리면 집중이.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여기는 너무 깨어 있으면 잡념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잡념이 많다 보면은 환시환청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면 환시환청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련이 잘 됐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깊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종교적으로도 어떤 자기 스승이 나타났다, 또 예수님이 나타났다, 부처님이 나타났다 하는 그런 환시, 또 부처님의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를 들었다,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는 것들은 환시환청이죠, 보면. 이런 것들이 다반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빠지면. 그러다 보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나중에 지나치게 정신분열증이 되는 거죠. ADHD. 이거는 주의집중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고 하는, 이게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결핍이 되어져서 과잉 행동장애, 그냥 그런, 그 다음에 비만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거는 좀 게으른 거예요. 목적성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많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 정신 집중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쪽 너무 집중만 골똘히 해도 안 되고, 너무 깨어 있기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보면. 우리가 이제 디폴트 모드 네거티브 워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형태를 얘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대뇌작용을 활발하게 했을 때 얘는 뇌가 활동적인 것이 아니고, 일을, 작업을 쉬고 있을 때 뇌가 활동이 되어진다는 영역이 여기 각성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것도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런 상태, 정신분열증, ADHD, 비만 등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밑에 일육수와 이칠화가 균형이 맞아져서 38목이 중화가 되어지는 생명력이 나온 것처럼 이 정신 집중도
말 그대로 뭔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중화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잡념 모드, 이게 이쪽이 잡념 모드겠죠. 잡념 모드, 너무 깨어 있으면 단점이 잡념이 많으니까 이런 잡념 모드를 억제된 상태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거, 잡념, 그런 것들을 필터링하는, 걸러내는 그런 과정이 이게 중이라는 얘기죠. 자아를 유지한 상태에서 내부 정보를 유압하는 과정이다 얘기죠. 보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 자동차 운전을 했을 때 옛날 같으면 이제 저 수동 기어로 했을 때 중립을 항상 거쳐서 1단으로, 2단으로, 3단으로, 4단으로, 5단으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립을 거쳐야만 간다는 거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상태, 중립 상태가 정신적으로는 이제 제가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저 뒤에서 차가 막 저렇게 오면 부딪힐 수 있는데 사고 날 수 있는데 또 뭐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나 또 그런 상태에 빠진다 그래도 이미 생각을 한번 해본 거니까 이미 가본 것처럼 여유롭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중립적인 어떤 그런 심리 상태라 그런다면 컴퓨터를 구입했을 때 아무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지 않은 상태. 지금 초기 모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초기 모드에 중립된 상태로 있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자유자재란 얘기죠. 그때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그것이 이제 중립이란 얘기죠. 이것이 바로 내부 정보를 필터링해서 자아를 유지한 상태에서 내부 정보와 하나가 되어지는 유압이라 그러면 합쳐졌다, 하나가 되어졌다 하는 과정이란 얘기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사람은 이 생각, 저 생각, 이 구경, 저 구경, 뭐 하다가 목적성이 결여된 그런 것들이 약간의 이쪽으로 와야 되고, 집중적으로. 저는 너무 목적성이 뚜렷함으로 인해서, 주변 무관심하고, 전혀 타인을 배려 안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쪽, 왼쪽으로 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집중도 자연적인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이쪽 오른쪽은 행식의 어떤 집중 쪽은 또 이쪽 각성 쪽은 좀 인위적인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중립된 중화된 집중이 사구금이라는 얘기죠. 사구금. 금. 이게 목을 이제 딸의 이제 서로 콩깍지가 딱 둘이 만나면 자석처럼 음이양이 만나면 어느 정도 한 가까이 가면 철썩 달라붙듯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절이 되겠죠. 이 말괄량이 전방지축 딸은 길들여져 가지고 온순하게 되어지고 이것도 이제 이미 길들여져 중화된 상태니까 그랬을 때 나오는 것이 이런 거란 얘기죠. 집중과 조화가 하나가 되어진, 중화가 되어진 50토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자아통정이고 자기초월이라는 얘기. 자아통정은 5토라고 할 수도 있고 10토는 자기초월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죠. 5토란 목화토금수의 토의 성향은 구둠이거든요. 뭉치게 하는, 단합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남매, 육체적인 이제 여기 수화가 있고 여기에 위에 뭐가 또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단합하게 하는 힘이 토란 얘기죠. 토, 중화. 그래서 50토라고 하는 그래서 중기단법의 50토 동작을 25개, 25개, 50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토라고 하는 것이 오무토가 있고요. 오기토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웅축하는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지리산과 같은 어떤 그런 기운으로서 이렇게 단합하게 하는 기운이 구심력으로서 오무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막 밖으로 펼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10기토란 얘기죠. 그래서 원심력, 막 구심력이 작용이 되어지면 밀고 당기고가 이렇게 딱 뭔가 균형이 맞아지면 거기에서 어떤 초월적 기운이 나온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얘기거든요.
자, 너무 어려운가요? 이거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독특하게 해석한 곡선도 단전 행공에 이 저항조 호흡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 밑에 과정이었고요. 여 위에는 주로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로 말을 듣다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이 왼쪽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 현실적인 어떤 그런 뭐 작업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쉬고 있을 때 작업을 하고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이런 각성 상태가 활성화되고 전체 4개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이 다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더라 이게 그래서 이것만 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치우치는 그런 강의하는 분들 또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곡선도 단전 행공 원리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서 보면 인력수, 이치로와 그다음에 38목이 나오고 그다음에 4구금 그다음에 50토가 나오는 과정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한번 어떻게 하느냐 한번 좀 살펴보죠.